여러분, 대한민국 30대 쉬는 청년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67만 명. 이 중 절반 이상이 1년 넘게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죠. 이 숫자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일을 안 하지? 편하게 살려고 하나?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이들을 나약한 세대 금수저만 노리는 세대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만나본 이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너무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준 씨, 가명입니다. 32살. 명문대를 졸업했고 토익 950점, 자격증 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점은 4.0 이상. 인턴 경험도 3번이나 있죠. 그럼에도 3년간 대기업 취준을 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의미 없는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자기소개서 쓰고 면접 준비하고 떨어지고. 이게 반복되면서 느꼈어요. 아, 나는 이 시스템에서 영원히 2등급, 3등급으로 분류될 사람이구나. 서준 씨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 친구는 저보다 학점도 낮고 토익도 100점 낮아요. 근데 그 친구가 먼저 합격했어요. 면접관이랑 취미가 맞았대요. 골프. 전 골프 칠 돈도 시간도 없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운의 문제구나. 그럼 나는 지난 3년간, 아니 지난 20년간 뭘 한 거지? 미영 씨, 역시 가명입니다. 29살. 지방대 출신이지만 학점 4.3으로 졸업했습니다. 공모전 수상 경력만 7개. 하지만 2년 넘게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노력했죠. 자격증 하나 더 따고 영어 점수 올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더라고요. 면접관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다 똑같은데 제 대답도 매번 비슷한데 어떨 때는 붙고 어떨 때는 떨어지고. 이게 대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미영 씨는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그러다 친구 한 명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한우도 아니고 왜 자꾸 등급 매기는 소처럼 살아야 돼?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저는 제 인생을 한우 등급 매기듯이 살아왔던 거예요. 1등급 대학, 1등급 회사, 1등급 연봉. 그게 제 가치의 전부였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청년들이 일하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똑똑하고 너무 냉정하게 현실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능력주의 사회를 약속했습니다. 노력하면 성공한다고, 스펙을 쌓으면 인정받는다고 말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들은 단군 이래 가장 똑똑한 세대입니다. 정보 접근성도 최고고 교육 수준도 최고죠.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고 훨씬 더 많은 스펙을 쌓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3개씩 다니고 중학교 때는 내신 관리하고 고등학교 때는 수능 준비하고 대학 와서는 토익, 자격증, 공모전, 인턴, 봉사활동, 어학연수까지 쉼없이 달렸습니다. 밥 먹을 때도 공부하고 통학할 때도 영어 듣고 친구 만날 시간도 아까워했죠. 왜요? 뒤처지면 안 되니까.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되니까. 대기업 못 가면 인생 망한다고 들었으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4년 기준 대기업 신입 공채 경쟁률은 평균 100대 1을 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300대 1, 현대자동차는 2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죠. SKY 대학 졸업생조차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2023년 한 취업 포털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신입사원의 30%가 입사 1년 내에 이직을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왜일까요? 처음 한두 달은 좋았어요. 드디어 해냈다는 성취감이 있었죠.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친구들도 부러워하고. 근데 그게 다더라고요. 출근하면 그냥 부품이에요.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의미도 모르겠고 회사 다닌다고 해서 집도 못 사고 강남 아파트는 꿈도 못 꾸죠. 이게 내가 20년 넘게 준비한 인생이야? 싶더라고요.
대기업에 들어간 동기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월급 받으면 반은 월세로 나가고 나머지로 생활비 쓰면 끝이에요. 저축? 한 달에 30만 원 모으면 잘하는 거예요. 그걸로 언제 집을 사요? 100년 모아야 되는데. 그냥 허무하더라고요. 아, 나는 평생 월급쟁이로 살다가 집 한 채 못 사고 죽는구나. 철학자 조나모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을 세우고 사는 삶의 가장 큰 함정은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 사라진다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단이 되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대기업 입사라는 목적을 위해 모든 걸 걸었습니다. 일상을 수단으로 만들었죠. 오늘 하루는 그저 대기업 입사를 위한 징검다리일 뿐이었어요. 밥 먹는 시간은 아까운 시간, 친구 만나는 시간은 비생산적인 시간, 쉬는 시간은 죄책감 드는 시간, 심지어 잠자는 시간도 아깝다고 느꼈죠.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밥을 가장 빨리 먹는다는 거 아시나요? 평균 식사 시간이 10분도 안 됩니다. 왜일까요? 밥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니까요.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한 행위일 뿐 즐길 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은 거죠. 내가 이걸 이뤄도 다음 목표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구나. 대학 들어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취업 준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취업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서울에 집 사는 게 목표가 됐어요. 집 사면 끝인 줄 알았는데 결혼이 기다리고 있고 아이 교육이 기다리고 있고 끝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만약 내가 이것도 못 이루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인가? 지난 20년이 다 헛된 건가? 나는 실패자인가? 이것이 바로 2025년 대한민국 청년들이 느끼는 실존적 공허입니다. 더 이상 능력주의를 믿을 수 없고 목적주의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멈춘 겁니다.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게임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외재적 목표, 즉 돈, 명예, 지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내재적 목표, 즉 성장, 관계,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행복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오직 외재적 목표만을 강요해왔습니다. 연봉이 얼마냐, 어느 회사 다니냐, 집은 샀냐. 이런 질문들만 던져왔죠.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조나모 대표는 충만주의를 제안합니다. 미래의 목적이 아닌 현재의 순간에서 가치를 찾는 거죠.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내 취업에 도움이 될까가 아니라 이 커피가 맛있네, 향이 좋네, 이 순간이 좋네라고 느끼는 거예요. 산책을 하더라도 시간 낭비 아닌가가 아니라 바람이 시원하네, 나무가 예쁘네, 하늘이 맑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더라도 네트워킹이 될까가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즐겁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나태한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삶입니다. 조나모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몰입입니다. 무언가에 완전히 빠져서 그 순간과 하나가 되는 경험.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감을 줍니다. 그런데 목적주의는 우리가 몰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항상 미래를 걱정하고 결과를 계산하게 만들죠.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이런 전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민수 씨, 가명입니다. 28살. 대기업 취준을 포기한 대신 작은 독립서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대기업의 절반도 안 되죠. 처음엔 부모님이 엄청 반대하셨어요. 그 좋은 대학 나와서 왜 서점에서 일하냐고. 근데 6개월 지나니까 표정이 달라진 게 보이시나 봐요. 제가 행복해 보인대요. 실제로도 행복해요. 매일 책을 만지고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북토크 기획하고 이런 게 다 즐거워요. 돈은 적지만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수진 씨, 30살.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합니다. 회사 다닐 때는 연봉이 5천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프리랜서로 월 평균 300만 원 정도 벌어요. 줄었죠. 근데 시간이 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는 시간이 10분이 아니라 30분이에요.
그냥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창밖 보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오후에 산책도 가고 책도 읽고 일도 제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해요. 이게 진짜 사는 거더라고요.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내 가치를 연봉이나 직급으로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거죠. 여러분, AI 시대가 왔습니다. 챗GPT, 클로드, 미드저니. 이제 AI는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코딩도 합니다. 그것도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요. 이제 생산성으로는 기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현재 직업의 50%가 AI로 대체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까요? 증명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AI에게는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경험을 음미하는 능력입니다. 커피의 향을 느끼고 친구의 웃음소리에 행복해하고 석양을 보며 감동하는 능력. 이것은 AI가 절대 가질 수 없는 인간만의 능력입니다. 매 순간을 충만하게 사는 것, 그것이 곧 잘 사는 인생입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젊은 세대가 일하지 않는 진짜 이유.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현명함이었습니다. 잘못된 게임을 거부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용기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멈춘 게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 숨을 고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남의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요. 기성세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그래도 다들 열심히 일했어. 맞습니다. 그 시대에는 노력하면 결과가 따라왔으니까요. 집값도 연봉의 몇 배 수준이었고 대기업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 보장됐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집 한 채 사기 어렵고 대기업도 구조조정을 합니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바뀌고 있습니다. 생산성 경쟁이 아니라 충만한 삶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아직도 증명하기 위해 달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멈춰서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아온 젊은 세대가 일하지 않는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충만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지, 하루 한 가지씩 바꿔가는 방법, 그리고 경제적 생존과 충만한 삶을 동시에 추구하는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